한국 대중음악계에 권위 있는 무대가 열립니다.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흔히 한국의 그래미라 불리는 이 시상식은 47명의 음악 전문가들이 순수하게 음악성만으로 평가하는 가장 까다로운 음악상입니다. 인디와 메인스트림의 경계가 아직도 유효한가? 포크 싱어송라이터부터 하이퍼팝 아티스트, 80년대 신스팝을 소환한 프로듀서, 전 세계가 주목한 K-팝 솔로, 그리고 무가를 블랙뮤직과 결합한 밴드까지 누가 상을 받을지 예측하거나 누가 더 우월한지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후보들을 통해 2025년 한국 대중음악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시상식 결과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다양한 음악이 같은 해, 같은 땅에서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체니까요. 참고로 저도 과거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K-팝의 위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합니다. 예전엔 아이돌 음악이 한대음 후에 오르는 것 자체가 드물었거든요. 컨셉. 그럼 주요 4개 부문을 통해 2025년 한국대중음악의 지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콩콩컨입니다. 올해의 음반, 2025년을 정의한 앨범들. FE, 부산에서 세계로 폭발한 하이퍼팝. 올해의 음반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FE의 Pull Up to Busan for More Hyper Summer. It's gonna be a fucking movie예요. 제목부터 파격적인 이 앨범은 올해 한대음에서 6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웠죠. 6곡, 13분짜리 EP, 하이퍼팝, 트랩, 신스팝이 뒤섞인 이 짧은 앨범이 뉴욕타임스의 2025 베스트 앨범 1위, 피치폭 7.6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로듀서 킴제이와 함께 만든 이 작품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에너지를 음악으로 폭발시켰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하이퍼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주류 음악계에서 외면받기 쉬운 영역인데 에피는 그걸 당당히 한국 음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에요. 지역성과 글로벌 장르의 결합, 부산 출신 아티스트가 뉴욕타임스와 피치포크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더 이상 서울 중심의 음악 산업 구조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앨범의 에너지는 2025년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시대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빠르고 과격하고 경계를 넘나들며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 바로 그거예요. 이찬혁, 80년대를 2025년으로 소환하는 법. 반대편에는 이찬혁의 에로스가 있어요. 이 앨범은 음악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80년대 신스팝의 아이콘들 프린스, 마돈나, 듀란의 DNA를 가져와 풍성한 가스펠 코러스와 결합시켰습니다. 정규 1집 에러에서 자신의 죽음을 다뤘다면 이번 에로스에서는 사랑과 욕망이라는 삶의 원동력을 탐구해요. 플라톤의 철학을 팝 음악으로 번역한 셈이죠. 흥미로운 건 이 앨범이 단순한 80년대 복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80년대 사운드를 빌려왔지만 그 안에 2025년 한국인의 감수성을 담아냈어요. 과거를 소환하되 현재를 이야기하는 방식. 이찬혁은 자기 비중을 과감히 덜어냈어요. 대신 80년대 팝 아이콘들의 원천과 풍성한 가스펠 코러스를 이식해 새로운 영감을 싹 틔울 토양을 일궈냈죠. 이게 아티스트로서의 성숙함입니다. 모든 걸 자기 색깔로 칠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비워두고 다른 요소들이 숨쉴 공간을 만드는 것. 타이틀곡 멸종 위기사랑이 보여주는 경쾌함 속 묵직한 메시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올해의 음반 부문에는 이외에도 포크의 본질을 지킨 권나무의 삶의 향기, 베이스 한 대로 청년의 불안을 기록한 우이준의 심장의 펌핑은 고문질, K-팝 역대 최고 평가를 받은 제니의 루비, 그리고 무가와 블랙뮤직을 결합한 추다의 차지스의 소수민족이 후보로 올랐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모두 자기만의 진심을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해의 노래, 3분 안에 담긴 완결된 세계. 엠믹스의 블루 밸런타인, 믹스팝의 완성.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엠믹스의 블루 밸런타인이에요. JYP가 야심차게 내세운 믹스팝이라는 개념의 완성형이죠. 할리우드 리포터가 2025 베스트 K-팝송 1위로 선정하기로 했죠. 한국 안에 여러 장르를 담아내는 시도, 그게 성공했다는 증거예요. 음악방송 식관왕이 말해주듯 대중과 평론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믹스팝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냥 여러 장르를 짜깁기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블루 밸런타인은 그런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여러 개의 장르가 하나의 곡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게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흥미로운 건 이 곡이 K-팝의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점이에요.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도 대중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실험과 대중성의 양립, 이게 2025년 K-팝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헛새, 클럽과 구판 사이 어딘가. 추다의 차지스의 헛새는 가장 독특한 곡이에요. 제주도 무가 서우제소리의 영혼이 블랙뮤직에 몸을 입었죠. 무가가 뭐냐고요? 무당이 구슬할 때 부르는 전통 노래예요. 신을 부르고 죽은 이를 위로하고 살아있는 이들의 소원을 전하는 주술적 노래죠. 제주도의 서우제소리는 특히 홈백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장례의식에서 불리는 무가입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강렬한 영혼의 울림이 있는 소리예요. 추다의 차지스는 바로 이 무가를 샘플링해서 강렬한 소울, 펑크 그루브 위에 얹었어요. 묘한 현장감이 생기죠. 이 곡을 들으면 클럽과 구판의 경계가 사라져요. 춤추게 만드는 리듬, 그러면서도 어딘가 주술적인 분위기. 이 조합이 낯설지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어색한 퓨전이 되거나 아니면 박제된 전통이 되기 쉽죠. 하지만 헛새는 둘 다 피했습니다. 추다의 차지스는 소수민족이라는 앨범 제목처럼 주류가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 방식이 전혀 소수자적이지 않습니다. 강렬하고 당당하고 춤추게 만들죠. 이외에도 올해의 노래 부문에는 앞서 언급한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제니의 Like Rainy, 우이준의 넓은 집도 후보로 올랐습니다. 올해의 음악인 2025년을 빛낸 이름들.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의 전환. 올해의 음악인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제니의 행보예요.
루비 앨범으로 피치복 7.1점이라는 역대급 평가를 받았고 빌보드는 2025 베스트 K-팝 앨범으로 선정했죠. NME는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아닌 솔로 아티스트 제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해였어요. 15곡에 달하는 트랙, FKJ부터 차일드시 감비노까지 화려한 피처링진. 하지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건 명확한 자아죠. K-팝 아이돌이 아티스트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장벽이 있어요. 음악성에 대한 의심, 프로듀싱에 대한 의문, 자작곡 여부 등. 하지만 제니는 루비를 통해 그런 질문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피처링진을 모으는 능력, 15곡이라는 긴 호흡을 유지하는 기획력,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풀어내는 서사 능력. 이 모든 게 아티스트의 자질이에요. 중요한 건 누가 만들어내냐 아니라 완성된 음악이 무엇을 말하냐니까요. 타이틀곡 Like Jenny에서 그는 당당하게 외쳐요. 나처럼 되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이 되어야 해. 이보다 명확한 아티스트 선언이 있을까요? 할로로 00년생 싱어송라이터의 섬세함. 할로로는 2000년생 싱어송라이터예요. 올해의 음악인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2022년 3월 싱글 입춘으로 데뷔한 지 겨우 3년 만에 한 해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음악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할로로는 올해의 음악인 외에도 최우수 얼터너티브 록 음반과 최우수 얼터너티브 록 노래 부문까지 총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어요. 신인 시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티스트 치고는 놀라운 성과죠. 할로로의 음악은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모던 록 스타일이에요. 하드한 록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문학적이고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에 중점을 두죠. 국어 공문학과를 전공한 그는 시적인 노랫말로 청춘의 불안과 감정을 예리하되 뾰족하지 않게 표현합니다. 청아하면서도 힘있는 보컬, 그리고 독특한 음색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개성이 뚜렷하죠. 과하지 않은 록 사운드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한국대중음악상 이렇게 평가했어요. 메마른 세상에 건네는 올바른 분노와 다정한 용기. 할로로의 음악은 2025년 한국 대중음악 씬의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위로의 이정표다. 이외에도 올해 음악인 부문에는 앞서 음반 부문에서 다룬 이찬혁과 에피, 그리고 노래 부문에서 언급한 엠믹스도 후보로 올랐습니다. 올해의 신인, 2025년에 등장한 새로운 목소리들. 우이준 베이스 한 대로 쓴 청년의 고백. 올해의 신인 부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우이준이에요. 데뷔 앨범 심장의 펌핑은 고음질로 미니멀리즘의 극한을 보여줬고 청년 세대의 불안을 날 것으로 기록했죠. 베이스 한 대로 음한 원테이크 앨범. 이 데뷔작이라는 게 놀랐습니다. 보통 신인들은 많은 걸 보여주려고 애쓰는데 우이준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어요. 최소한의 악기, 최대한의 감정. 이 조합이 2025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넓은 집이라는 곡에서 그는 노래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머무는 곳은 좁은 방이에요. 이 아이러니가 2000년생 세대의 현실이죠. 넓은 집을 꿈꾸지만 좁은 방에 갇힌 청년, 심장의 펌핑이 고문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4월에 첫 앨범을 낸 후 7월에 EP를, 11월에 또 EP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산력이지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죠. 3장의 앨범 모두 일관된 미학을 유지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 혼성그룹이 만드는 새로운 화학작용. 올데이 프로젝트는 2025년 가장 흥미로운 신인이에요. 블랙핑크를 프로듀싱한 테디가 이끄는 더블랙 레이블이 선보인 그룹이지만 단순히 테디표 신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함이 있죠. 먼저 이들의 정체성부터 독특해요. 멤버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활동해온 5명의 아티스트가 하나의 혼성그룹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혼성그룹이라는 형식 자체가 2025년 K-팝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종이에요. 남성그룹, 여성그룹으로 양분된 K-팝 시장에서 혼성그룹은 늘 모호한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올데이 프로젝트는 그 모호함을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데뷔곡 페이머스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댄스, 일렉트로팝, 힙합, 팝, 랩이 뒤섞인 사운드, 남성과 여성 보컬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텐션. 이건 남성그룹도 여성그룹도 낼 수 없는 독특한 에너지죠. 혼성이기에 강한 화학작용입니다. 그들의 브랜딩도 흥미로워요. 5명의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하나의 그룹으로 모인 특별한 프로젝트라는 정체성. 이건 기존 아이돌의 우리는 하나라는 서사와 달라요. 오히려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다는 메시지를 던지죠. 음악방송 1위, 멜론 뮤직 어워드와 골든 디스크 어워드 신인상, 미국 아이하트 라디오 뮤직 어워드 후보까지 데뷔 6개월 만에 이룬 성과예요. 그 외에도 올해의 신인 부문에는 디자인 전공 4인조, 포스트 펑크 밴드, 피치 트럭 하이제카스, 슈게이즈 기반의 00년생 싱어송라이터 공원, 그리고 브라질리언 펑크와 어반 R&B를 결합한 듀오 라쿠넬 아마도 후보로 올랐어요. 5팀이 선택한 음악적 방향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건 한국 음악씬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죠. 자, 정리해볼게요. 2026년의 한국 음악은 더 이상 인디와 메인스트림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실험적인 음악과 대중적인 음악이 공존할 수 있어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한국 대중음악상은 이 모든 걸 한 무대에 올려놓고 오직 음악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해요. 물론 누군가는 상을 받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삼켜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느냐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음악이 2025년 한국에서 동시에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음악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2026년 한국 대중음악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상을 받지 못한 후보들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어요.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47명의 음악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컨셉의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구조를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